이 사건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업체가 주도한 서면결의 절차에 제출된 동의서가 구분 소유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 관리업체가 주도한 서면결의 절차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입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는 키를 불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동의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 이런 안내를 했고요. 구분 소유자들은 이런 안내에 따라서 그저 키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동의서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동의서가 적법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법원은 먼저 이런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위 건물에 대한 채무자는 이제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의 건물 관리 개시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사건 규약으로서 분양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게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적법하게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서면 결의를 한 것이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한 규약의 성립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서 구분 소유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게 한 다음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판단 기준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되면 시행사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업체로 하여금 3년의 기간 동안에 건물 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서면 결의를 하고 그렇게 관리 규약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서면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구분 소유자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게 한 다음에 합의에 이르렀는지 라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법리를 전제로 구체적인 사정들을 검토했고요. 그 결론으로 이 사건 서면 결의에 참여한 구분 소유자들이 서면 결의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채권자 측, 즉 관리업체 측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 관리계약 체결 후 키 수령 및 시설물 인수인계라고 안내하면서 구분 소유자로부터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계약서와 함께 관리규약 동의서 등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구분 소유자 13명은 이런 서명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제시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건 서면 결의 당시 이 사건 규약으로서 분양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자 관리업체에게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거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서면 결의는 소유자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인 채권자 주도하에 입주 초기에 진행된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3항 그리고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여기에 대해 법원은 먼저 이런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보시면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의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이는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기 전까지 분양자로 하여금 집합 건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 공백을 막으면서도 분양자가 집합 건물을 장기간 관리함으로써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구분 소유자들의 집합 건물의 관리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집합건물법 구조의 3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하는 것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대신에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에 결의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결의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즉 서면 결의 절차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이에 의하면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구분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규약 설정 등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분양자가 단독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고, 분양자가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관리단 집회 결의를 대체할 수 있는 시기도, 즉 분양자가 법 제41조상의 서면 결의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기도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법리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의 제3항과 제4항은 분양자에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되, 분양자가 이를과 의무를 부여하지만 분양자가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관리단 집회 소집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시행사가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단 집회에 소집을 하라는 통지를 하고, 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구분 소유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때에만 비로소 분양자는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가 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단독으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은 제한이 관리단 집회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갖는 집합건물법 제41조상의 서면 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법리를 전제로 구체적인 사정들을 검토해서 이 사건 서면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을 위반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자 관리업체는 24년 7월 25일에 키 불출 호실이 등기 호실이 약 67.19% 정도이다라고 하면서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의 3항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공고한 점. 두 번째, 그런데 채권자 관리업체 측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서면 결의에 해당하는 관리규약 동의서를 받은 시점은 24년 4월 26일부터 이루어졌고, 이후 채권자 관리업체 측은 24년 9월 26일 전체 구분 소유자 171명 중 143명의 동의로 이 사건 규약이 설정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 즉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를 공고한 7월 2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서면 결의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서면 결의의 효력이 없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 제4항에 따라 분양자 등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없는 시기에 위탁업체인 채권자 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쟁점에서의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서면 결의가 무효라고 보았고, 그에 따라 관리단이 진행하는 입찰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서 채권자 관리업체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와 같이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자신의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법적 편법적 방법으로 관리단 집회나 서면 결의에 관한 동의서를
입주 서류에 끼워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입주 과정에서 입주자 예정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런 불법적인 동의서 진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런 동의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일단 구분 소유자들이 철회서를 제출해서 관리단 집회나 서면 결의가 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단 집회나 서면 결의가 이미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그 위법 사유의 중대성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별도의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법적, 전략적 대응들을 하시기 전에 꼭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스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계신 소유주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